13세기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몽골 기마 군단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며 전례 없는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보급 없이 6,000km를 달려 유럽의 헝가리까지 진격했던 몽골군의 놀라운 기동력과 파괴적인 공격은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원정의 뒤에는 몽골군의 뛰어난 기마술, 조직력,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과 전투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몽골 유목민들의 독특한 전투 식량, 버르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군의 유럽 원정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놀라운 기동력의 비밀과 버르치를 중심으로 했던 효율적인 식량 조달 방식의 역할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칭기즈칸은 1206년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뛰어난 기마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계자들은 이러한 팽창 정책을 이어갔고 그들의 시선은 서쪽의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며 살아온 몽골인들에게 장거리 원정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한 사람당 평균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보유하여 지친 말을 즉시 교체하며 이동했기에 군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군은 하루 130에서 160km를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다른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기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독특한 식량 문화와 보급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예로부터 육류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말, 양, 소 등의 가축을 통해 얻는 육류는 그들의 주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식문화 속에서 탄생한 특별한 저장식품이 바로 버르치입니다. 몽골에서는 이를 부루츠라고도 불렀습니다. 버르치는 말젖을 발효시켜 만들거나 양고기나 말고기를 얇게 썰어 안장 밑에 넣고 말이 달리는 동안의 열과 땀으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건조한 형태의 식품으로 놀라운 보존성과 휴대성을 자랑했습니다. 수분 함량이 낮아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고 가벼워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몽골 군인들에게는 최적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버르치는 가볍고 부패하지 않으며 고칼로리를 유지하는 전투 식량이었기에 무거운 보급품 없이도 군인들은 이를 씹으며 장거리 이동과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 군대의 전투 식량처럼 버르치는 몽골 군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이동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그들의 놀라운 속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 역시 몽골군은 유제품인 쿠미스를 주로 마셨고 극한 상황에서는 말의 정맥을 열어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몽골군의 빠른 이동은 단순히 많은 수의 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참 제도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수십 킬로마다 교체용 말을 비치한 역을 설치하고 병사들은 해당 역을 이용해 릴레이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북경에서 몽골 수도까지 약 2,500km의 거리도 7에서 10일이면 왕의 명령이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원정을 떠나기 전 정찰병과 기술자를 미리 파견해 현지를 조사하고 적합한 나무, 깃털, 철광 자원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화살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공성전이 예상될 경우에는 투석기 기술자도 동반하여 마치 야전에서 무기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전투 중에도 화살이 끊기지 않도록 낙타와 수레를 이용한 기동 보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급대가 전투 부대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뒤따르며 기병들이 빠르게 접근하여 화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원정은 동유럽 지역을 탐색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2차 원정은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의 본격적인 유럽 침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여러 공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유럽 기사단을 격파하며 서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러한 몽골군의 놀라운 진격 뒤에는 버르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식량 공급 체계와
역참 제도를 기반으로 한 빠른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유럽 군대는 무거운 식량과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지만 몽골 군인들은 말 위에서 간편하게 버르치를 섭취하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유럽 군대에 비해 압도적인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1241년 리그니츠 전투 당시 몽골군이 도주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말 위에서 끊임없이 화살을 퍼부어 유럽 기사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기록은 이러한 기동력과 효율적인 보급 시스템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몽골 군대의 승승장구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인들에게 버르치는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발효된 말젓 특유의 시큼하고 쿰쿰한 맛과 냄새는 유럽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럽 군인들은 몽골군이 남긴 버르치를 보고 그 독특한 풍미에 당황하며 다른 식량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는 몽골과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몽골인들에게는 생존과 승리의 필수품이었던 버르치가 유럽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서유럽 정복의 좌절로 끝났지만 13세기 유럽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몽골군의 침략은 동서양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의 군사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동방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몽골 유목민들의 지혜가 담긴 전투 식량, 버르치의 역할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볍고 영양가 높은 버르치는 몽골 기마 군단의 놀라운 기동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그들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 수 있었던 숨겨진 힘 중 하나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탄생한 버르치는 몽골 유목민들의 생존 방식과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군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현지 조달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은 그들을 정복자라기보다 마치 사냥꾼처럼 전장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을 넘어 동방과 서방의 문명이 충돌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몽골 유목민들의 독특한 식문화가 담긴 버르치와 효율적인 보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비록 유럽인들에게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버르치는 몽골 기마 군단의 발이 되어 대륙을 누비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3세기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몽골군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전투 식량이었던 버르치와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몽골군의 놀라운 군사 운영 방식은 인류 군사사에 있어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